용도, 봐봐, 얘들 지구, 쟤들은 지역, 얘들은 지구. 지금 나오는 게 용도. 얘들은 절대로 한 판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칠판에서 한 판으로. 자, 개념부터 또 개념. 용도 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저 밑에 의, 건축물의 용도, 건필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자, 또 옆에 줄 치세요.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을 도모하며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를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놓고 한 장 넘어가면, 자, 다음 페이지에, 자, 무슨 구역? 개발장을, 그 다음 저 밑에 두 번째는? 그 다음 오른쪽에는요? 시가와 조정을 세 장 넘기세요. 세 장 넘겨서 그 다음 무슨 구역? 수단자원 보호구역.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해서 용도구역 몇 개? 5개, 6개. 번호가 6번이지 5개요. 그러죠?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구역? 아, 가만히 있어요. 책 그대 넘기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온 게 개발 제한구역. 두 번째 나온 건요? 그나마 입 떨어지는 사람들은 작년에 공부 좀 했다든가 11월 달부터 한 두어 달이라도 추운 겨울에 오신 분들이 입 떨어지지, 낯선 거기 때문에 오늘 처음 수업한 사람들은 지금 앞만 봐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입으로 자꾸 떠들어야 돼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세 번째가 시가화, 조정구역. 네 번째가 수자원이 아니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다섯 번째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해서 용도구역이 몇 개? 이걸 왜 만들었냐 했더니 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하려고 또 다른 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용역 확인서 띄워보면 만약에 자, 3종 일반 지구에 방화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전통 사찰에 있어서 보호지구 지정되어 있고 여기다 개발제한구역까지 묶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지역 나와야 되지. 제일 먼저 도시지역 중 콤마 3종 일반지구 콤마 방화지구 콤마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콤마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서류에. 그러면 3종 일반지구에 확인했다가 방화지구 제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지구 제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제한, 시가와 조정구 제한을 알아야 된다면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이렇게 돌아가는 같이 막 2중 3중으로 이렇게 껴가지고 그런데 도시지역 중에 3종 일반지구가 해놓고 나머지 용도 지구 쪽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 해당 없음 그런 땅이 좋은 땅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정이 안 된 땅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내용이 걸려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예외 있습니다만은 안 좋은 땅이에요. 복합적으로 규제가 많이 들어갈수록 규제가 심할수록 안 좋은 땅이라고. 간단할수록 좋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거기가 보니까 또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여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용도구역으로. 또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지정됐다. 이런 식으로 갈래가 많을수록 규제를 하나씩 다 제껴야 되니까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토지 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깔끔하게 농림지역이라고만 됐으면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됐으면 이것만 해결되는데 여기다가 또 뭐 시가와 조정구 묶여서 뭐 또 여기다가 또 무슨 용도 지구들 2개, 3개 묶어놨다. 그러면 그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일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되는 게 많고.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용도 구역.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요. 용도 구역은 강론으로 내는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2는 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그걸 책 보지 마시고요. 이 5개 중에 전체적인 문제를 가끔 자주는 안 나와. 이 부분은요. 지정된 데가 드물어서 전체적인 걸 주로 낸 적이 있고 개별적인 거는 요새 여기서 이거 얼마 안 된 제도거든요. 자, 이 5개 중에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보안상 목적이란 말 나와요. 군사적인 목적 나오면 개발제한구역. 그거 하나 알아놓고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됐죠. 행위제한은 국토법 조례 아무 관계 없어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하려고 만드는 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거만 알면 돼요. 자, 개발제한구역 안에 이 용도 지구 중에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게 무슨 지구? 여태까지 이걸 했잖아요. 집단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안에 적용하는 법이 무슨 법? 그러죠.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적용하려고 만드는 법이 개특법이라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안에 집단 취락지구 지정할 거 아니야. 당연히 여기서도 무슨 법? 개특법 적용을 받는 같은 거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데 여기에 행위제한도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 제목만 알고 지정권자만 알면 야도 끝이에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여기서 행위제한도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가지고 수산자원관리법이 있어요. 이것도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놈은 제목하고 지정권자하고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 제목만 외우면 끝. 자, 일단 쉬운 것부터. 맨 앞에 다시 와서 132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나오죠. 체크하라는 거 해보세요.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에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그 다음 줄 치세요. 누구 요청으로? 국방부 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줄 치세요. 끝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말 나왔죠? 여러분 참고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낸 적도 있다니까. 얘들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저 밑에 가로 2번에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죠. 그래놓고 그때 따로 만들어진 법이 가로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법? 줄을 쫙 치면서 법 제목 외우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볼게요. 1번에 1.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줄치고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다음 줄 줄치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건 누가 지정한대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넣어버리거든 시험에서. 그 다음에 저 밑에 2번 행위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행위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또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 가로 속에 그 줄 치세요. 무슨 법? 아이고 이 법 외워야 돼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녹법이라고 줄이 사두만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도녹법. 무슨 도적법도 아니고 뭐 그래라도 하면 좀 낫겠죠? 자, 3장 넘기세요. 138페이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지요? 자, 일단 쉬운 놈, 새 놈을 먼저 빼내야 되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 동그라미. 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 수민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부터 줄치세요.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누가요? 해양수산부 장관. 저 바다의 수산자원이니까 바다의 주무부는 해수부요. 해수부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행위제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무슨 법? 수산자원 관리법도 동그라미. 자, 아까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도녹법이라도 도녹법이라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 하다 말이에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수산업법 이러지 말고 수산자원 관리법이라고 입으로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법 제목 바꿔버립니다. 시험 낼 때. 여러분 법률 공부할 때 법률 객관식 있잖아요. 엄청 문제가 우아하고 품격 있게 낼 것 같죠? 아니요. 유치찬란하게 됩니다. 법 이름 바꿔버리고 날짜 바꾸고 지정권자 바꿔놓고 묘하게 심지어 단어 두 글자 바꿔놓고 흉측하게.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익숙하셔야 돼요. 자, 요 세 놈은 속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 133페이지로 오세요. 자, 4번이 무슨 구역? 이게 용도구역 중에 유일하게 국토법령에 직접 규정을 하고 있는 놈이 이놈이. 그래서 이게 뭐냐? 도시지역이 무질서하게 팽창이 되면 기반시설을 안 갖추고 도시기능 마비가 되니까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을 무질서하게 시가화되는 걸 조정을 하려고. 즉 무질서하게 시가화되는 걸 일정 기간 유보를 해요. 멈춰. 그리고 나중에 계획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되는 걸 일정 기간 유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화 유보 기간을 외우셔야 되는데 짧게는 5년, 길면 이내 기간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책에 미리 제출하면 안 돼요. 일단 초벌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초벌로 구워서 나오니까 식탁 앞에서는 그냥 데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유보 기간은 짧게 몇 년, 길게 이 사이에서 정하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유보 기간은 15년이다 이렇게 정한다 이 말이요. 유보 기간을 25년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돼요. 3년 안 됩니다. 아무리 짧아도. 길면 요 사이에서 결정해서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5년 동안은 시가화 조정구역이 됐으니까 여기 땅 가진 사람은 국토법령에 따라서 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놈만 허가받아 설치하는 거예요. 만약에 허가 안 받아서 했다. 3년 이하 징역이에요. 무지하게 세다고. 그리고 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놈이 원래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을 했다가 시도지사한테 지정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요새 지정을 해요. 국가계획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면 장관만. 자, 여기서 이 용도구역의 단순한 같지만 지정권자만 가지고도 살짝 주의 안 하면 헷갈려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예외로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유보기간은 짧게는 길면 20년. 그 사이 정하고 독특한 제도가 만약에 오늘이 15년째 된 날이면 유보기간이 끝났죠. 내일 오전 0시에 자동으로 풀려버려. 그래서 딴 거는 해제 절차가 있지만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다 자동으로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 대상 두어 가지하고 요것만 딱 알면 됩니다. 여기서 요새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된 땅하고 1월 달에 새로 오신 분만 얘기해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에 땅 100평 가질래? 개발제한구역에 땅 100평 가질래?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 가질래? 1월 달부터 처음은. 땅 준다니까? 100평을 줄 테니까 골라야 돼. 시가와 조정구역 땅 가질 티어, 개발제한구역 안에 땅 가질 티어, 어디 가질게요? 시가와 조정구역. 웃는 소리 들리지? 제 사람들은 2달 전에 똑같은 대답했다? 2달 전에 똑같은 대답했어.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이 개발제한보다 훨씬 규제가 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헌적 소지가 너무 있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시험 잘 안 내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지정된 데가 없어. 너무 세다는 얘기예요. 이론으로만 존재해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다 이걸로도 끝나요. 이게 보통의 그 시기 생선 자르는 칼이라면 얘는 작두급이 작두. 그래서 이거 휘두르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객관식용으로만 존재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보면 1번 시도지사 지정 줄 한번 딱 치고 제목에다가 그리고 본문을 볼 때 보세요.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딱 하세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서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뭘 방지한대요?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거기 또 줄쳐야지. 몇 년 이상? 5년에서 입으로 떠들어야 오래 기억난다니까요.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누가요? 시도지사가.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또 줄치고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여기. 자, 유보기간이라고 3번 나오죠? 3번에 석줄 앞만 봐도 유보기간이 없어요. 잘못 들어간 거죠? 없어요. 그래서 유보기간은 그 위에 있는 것 갖다 쓰면 돼요. 짧게 몇 년? 길면 20년 이내 기간을 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 가로 4번의 시력.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자 거기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빼버린다니까요. 시험에서는 오늘이 유보기간 끝나면 오늘 풀린다. 내일부터 풀린다. 내일부터. 자, 그 다음 저 밑에 5번에 행위제한이라고 있지요. 행위제한 나오는데 좀 많이 번거로운데 한 장 넘기세요.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에 그 니은에 도시군 계획 사업 외에 개발행위라고 있나요?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부터 줄쳐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 운수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금부터 허가 대상이 나옵니다.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는 거 A 있죠, A. 그 밑에 박스 B도 있죠. B 안에 보니까 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또 이것도 엄청나네. 아까 뭐 동물들 운동시켜서 창고에 넣고 뭐 교정하는 거에 비할 바가 아니구만요. 그 야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A만 보면 됩니다. 세상은 쏟아날 구멍이 다 있다니까. A를 보니까 그렇다고 X표 하진 마시고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지. 여름 되면 또 세상은 바뀌는 거거든요. 사랑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 비 맞추려고 이러는 거지. 7월달 가면 비를 맞출 이유가 없죠? 너무 멀리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막가파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비유 맞추는 강의를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A만 봅니다. 여기 A만. 그래서 오늘 했더니 막 확 웃어버리고 확. 전혀 성격 급하게 안 생기셨는데 확 웃어버려요. 자, A 농업, 임업, 업용 건축물 중에 다음의 건축물이란 말 나오잖아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 묶이면 허가받아 설치하는 게 뭐냐? 박스에 축사는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퇴비사라고 나오나요? 퇴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뭐 젊은 사람 천지인데 이 법이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법조문도 하나도 안 바뀌었고 1971년도인가 2년도 만들었는데 그때 이후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누가 시골 농사 지을 때 아무리 시골이어도 요새 퇴비 쓰나요? 그게 뭐냐? 거름 있죠 우리. 시골에 풀 빼다가 잡초 푹 섞여서 겨울 내내 봄 되면 지게 지고 가서 환토 객터서 땅에 섞어서 지력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왜 거름을 썼을까? 유기농으로 농사 지으려고? 그 당시에 40년 전에? 아니 비료가 없어서 시골에서 비료 살 돈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하면 진짜 유기농이죠. 비료 안 쓰고 농약 안 쓰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기농이 의미가 없대요. 유기농 절대 사 먹지 마요. 비싸게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농약 안 쓴다고? 그 논에 농약 안 쓰지만 위에 논에서 나오는 물은 어떡하려고? 주변에 농약 쓰잖아요. 공기 물통에서 다 섞인대요. 유기농이 본질에 의미가 없대요. 비료 안 쓴다고 왜 안 써? 옆에 다 쓰는데. 그러니까 물이 섞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대요. 그래서 유기농 사 먹지 말고 그냥 동네 마트게 제일 좋아요. 막 흙도 묻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뽀독뽀독 씻겨가지고 유기농이라고 안 씻어도 되는 거 먹었다는 병나 죽어요. 유기농은 절대. 그래서 퇴비사 같은 거는 설치하라는 얘기. 사자가 축사, 퇴비사 할 때 사자가 이 건축물 집사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잠실이 뭐게요? 여기서 잠실 가려면 신도림서 갈아타나요? 그러니까 잠실, 잠원할 때 그 잠자가 누에 잠자거든요. 그 잠원동 일대, 잠실 일대가 옛날에 뽕나무와 천지였다. 왜? 누에고치가 유일하게 먹는 게 뽕잎입니다. 뽕잎. 뽕잎 갈가 먹고 자기들이 살라고 집 동글동글 짓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걸 씨를 뽑아서 명주천 만드는 거예요. 요새 누가 누에 키워요? 말이 안 되죠. 시골에 제약회사에서 계약을 하는 몇 군데라든가 시범을 하는 거 빼고는 거의 이거 중국산 다 수입합니다. 필요하더라도 걔들 그 번데기 있죠, 이거. 그 애벌레가 번데기에 이게 니아까 파는 거 맛있잖아요. 번데기의 99%가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그거는 이틀이면 부패되는데 우리나라에 유통될 정도 되면 얼마나 독한 약을 뿌렸겠냐면 버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보낼 놈 있으면 공원 같은 데 가서 번데기 사 먹이세요. 그거 몇 번만 보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애들 데리고 남산 갔다가 거기서 팔길래 애들 엄마한테는 큰 걸로 사줬고 애들한테 요만큼 사줘요. 너희들은 자식 따라 배도 작은데 조금 먹어라. 마늘. 나보고 안 먹냐? 아, 나 속이 안 좋다고. 실질적 진실은 얘기 안 했어요. 중국에서 수입한단 말. 그래서 많이 먹으니까 엄청 먹던데. 엄청 몸 좋아요, 지금도. 그런 성분도 안 통할 정도로 강하다는 얘기예요. 얼마 강한지 애지간한 걸로는 통하질 않아. 아주 그냥. 그래서 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누에고치, 여러분들은 듣고 웃지만은 말하는 사람은 그 시기에요. 명줄이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먼저 가느냐 하는 치열함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예, 그래. 마찬가지지, 살다 보면. 그래서 누에고치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게 축사나 설치하고 거름사 놓는 퇴비사나 설치하고 누에나 키우고 물고기나 양어장하고 창고나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뭘로 지정되면? 시컷 공부해놓고 아까 그게 뭐지?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된 땅에서는 이런 것만. 이것도 허가를 받고 안 받고? 허가를 받아야 돼. 이것조차도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내가 비교를 해볼게요. 왜 내 개발자, 예전에는 개발자항구역 중에서 2문제 시험 냈거든요. 시험 너무 양이 많아서 공법에서 시험에서 이걸 빼줬어요. 그리고 교과서 앞에 기출문제 분석을 보면 15회 이전에는 개특법 2문제, 산지관리법 2문제, 산림법 2문제 이렇게 있는데 16회부터는 이게 없는 거야. 빠져나가. 너무 양이 많아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축사, 퇴비사, 창고는 신고 대상이에요. 야는 허가 대상이고 거기서부터 봐서 규제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단독주택이나 건생 일체 못 지어.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단독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까지 200 이하까지는 허가받으면 설치할 수 있어요. 5인 이상 거주한 사람은 232까지. 원주민들은 390평까지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니까요. 한 평도 안 돼, 여기는요. 이런 것만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겉은 허우대가 멀쩡하지만 실질적인 규제가 어마무시하다니. 그래서 지정한 데가 거의 없어요.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 한 장 넘어가고 2장 넘어가면 자 139페이지에 또 무슨 구역?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제목은 내가 볼 때 적절히 잘 만들었거든.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 도시에 공원 지정하는 것, 시가화를 조정하는 것, 수산자원을 보호하려고. 요거 건물의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아니요. 완전 잘못 따른 거예요. 용어를. 이거는 지역 거점 도시 육성하는 거예요. 자, 3개 이상의 제 얘기 좀 먼저. 3개 이상의 대중교통이 모이는 곳. 오래된 주거지나 오래된 공업지역에 노후된 이걸 철거하고 거점 도시 육성하려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가장 좋은 예가 영등포역 주변이에요. 영등포역 가면 KTX도 탈 수 있어요. 새마을호 다 탑니다. 그 다음에 1호선 전철도 영등포 지나가요. 2호선도 지나가죠. 구청역으로 가면. 좀만 걸어가면 되잖아요. 광역버스 지나가요.
일반 버스이 나가요. 애지간한 대중교통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가 반경 1km 이내라든가. 영등포역 뒤로 가면요, 그 뒤에 신길 뉴타운 이거 많이 했지만 지금도 50년, 60년 빌라 단독주택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영등포역 앞에 물레동에 철공소 공장 봐봐요. 지금 대한민국 영등포역 앞에 그 철공소 그 공장들이 막 그대로 있다니까요. 이런 데를 대상으로 거점 도시를 육성하자.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저놈은 주로 시험에서 지정 대상이 5개가 나오는데 그 5개만 딱 기억을 하면 돼요. 자, 1번 보세요. 결정권자, 지정 대상,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줄 딱 치고, 이건 특정 누가 아니고 결정권자라면 다 가능해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형을 정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역 거점이란 말 나오죠?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에 단 지역과 주변 지역에, 자, 그 다음 줄 치세요. 전부 또는 일부를 뭘로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5개 나오죠? 자, 순서부터, 나오는 빈도부터 3번, 몇 개 이상?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1km. 이걸 2개, 5km, 3km 장난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등포역 가면 대중교통이 3개 이상 모여 안 모여요? 그리고 거기를 반경 몇 킬로? 1km. 자, 1번. 도시군 기본계획 동그라미 하세요. 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야. 이거는 또 기본계획, 장기계획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2번을 보면 2번에 무슨 법 무시하고 2번의 맨 끝에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에요. 무슨 계획이요? 저도 이게 뭔지 모릅니다. 이런 요상한 계획을 짜고 있답니다. 자,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 내가 답 하나 알려줄 거야. 답. 이걸 5개 그대로 올렸어.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나온 게 무슨 계획이요?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죠. 근린 재생 활성화 계획이라고 단어만 싹 바꿔놓고 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입으로 떠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입으로 성질을 저한테 내고 그러세요. 입으로 자꾸 떠들면 이게 단어 느낌 이상하거든요. 단어 바꿨네 하고 보여요. 그래서 무슨 계획 수립하는지요?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 다음 4번 끝에 노블량 건축물 밀집한 주거지역 동그라미 공업지역 동그라미 으로 정비가 시급한. 그래서 영등포역 뒤로 가면 노후된 단독주택지 맞은편에 공장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라고 됐죠? 아니요, 공업지역이요. 그런 식으로 바꿔서 낸단 말이에요, 시험을 낼 때. 그 다음에 5번은 틀리게 못하는 게 각종 둘째 줄에 이런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걸 틀리게 하려면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없는 지역 이라고 내면 그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느낌 들으잖아요.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게 나라 미래인데 이 5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뭘로 지정한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결정권자가 다 지정하는. 그러면 아까 보세요. 용도구역 중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됐지요. 여기에 적용하려고 만드는 법은 무슨 법? 개특법. 좋아.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는 그 도녹법이라고 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 적용하려고 만드는 법은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니까 아까 허가대상 있었잖아요.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 적용하는 것은 뭐냐? 뭘로 규제하냐? 또 따로 법률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이러면 다 틀려버려요. 한 장 넘기세요. 어디 보냐면은 141페이지에 11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제한 있나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자 뭘로 정한다? 그렇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됐지요. 여기 적용하려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걸 짠단 말이지. 이 계획에 적합하게 지으란 얘기니까 이 계획 짤 때 건물 지을 수 있는 주용도가 뭐냐, 건폐율은 얼마, 용적률은 얼마냐, 높이는 얼마나 하고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출지 여기 다 들어가요. 내용은 나중에 외우는 거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결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농법, 수산자원관리법, 이는 국토법 직접.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 행하지 않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짜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의 내용도 이 앞에 있는데 그건 지금 오픈 안 할 테니까 여기까지가 용도 구역. 자, 요거는 용도 지역, 얘는 용도 지구. 얘네들은 세 가지 전부 다 지정 절차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요? 그래 같다고 큰 소리 쳤으니까 결론을 내려줘야. 국계법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예사롭지 않다. 이게 처음은 아니야. 우리 모두 이 법 있잖아요.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아유, 처음인 사람 안 나와. 이게 전부 다 똑같이 바로 나오잖아요. 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가지? 6가지 중에 1번이 용도, 지역, 지구 지정, 2번이 구역 4개, 6번이 입지규제 그놈 아니여. 어? 그러니까 이거 다 지정하고 변경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절차 똑같단 말이요. 그런데 야들은 시도, 대도시, 시장, 예외 국토교통부 지정권자 똑같은데 여긴 지정권자 다르잖아. 봐봐. 똑같은 도시군 관리계획, 야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야는 해양수산부 장관만, 얘는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 얘는 결정권자 전부 다. 또 복잡하고만. 그러면 주민들도 이런 걸 지정하려고 도시군 관리계획 예외적으로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에? 주민들 위반하는 겨, 제한하는 겨. 그래, 위반해달라고 제한은 할 수 있다 없다? 뭔가 왜 있으면 있지, 하다가 뭔가 여러분들 그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거야, 육감. 뭔가 이거 발을 들이미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있기는. 뭐지 저게? 주민들은 이런 거 위반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지.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계획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련된 것만 제한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제한하면 안 되지.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제한할 때 동의, 토지 면적이 얼마 동의하든 5분에서 나머지는 3분의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야. 제한 들어가면 며칠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 그 합의 75일이니까 45일 플러스 30일. 제한서 내고 나오면 집에 오면 이혼 당해 안 당해? 왜? 돈 내라고 했으니까.